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시간은요, 오후 7시 12분이요. 불금인데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쨌건 제가 이제 엔캠 하루에 한번 찍어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간 남아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사실 어제랑 크게 달라진 게 없죠. 그죠?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제랑 달라진 게 없어요. 뭐냐면은 어제 제가 TDL과 EDL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해드렸고 오늘 구간에서 1% 정도 상승이 나왔다. 근데 일단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크게 뭐 전혀 나쁜 게 없습니다.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며칠이에요? 역대급 최저 거래량입니다. 이때가 37만, 오늘이 32만, 그죠? 역대급으로 가장 적은 거래량이 좀 나왔고요. 자, 우리가 엔캠이 상장됐을 때 2021년도에 상장이 됐겠죠. 이때 뭐가 있죠? 투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투자 설명서. 그럼 우리가 이번에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면서 엔캠이 지금 2024년, 그죠? 이때 투자 설명서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을 했을지 확인을 해볼 겁니다. 2021년도에 투자 설명서를 보면은 2024년도, 25년도에도 어떻게 회사가 운영될 건지 운영하는 방향이 나와 있을 겁니다. 설명서에. 그죠? 투자 설명서에 왜 미래에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지 다 써놓기 때문에 그걸 좀 오늘 보고 과거에 좀 어떠한 투자 설명서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은 2021년도 10월에 상장됐을 때 이렇게 투자 설명서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미래의 회사가 어떤 조금 일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이제 2021년도 기준 직원의 현황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직원이 몇 명 있었죠, 총? 직원을 좀 보게 되면은 거의 230명 정도 생산직이랑 사무직 포함해서 230명 정도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2021년도 6월 기준으로 얼마? 232명. 지금 얼마 있는지 보면은 회사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볼 거고요. 네,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추가적으로 볼 게 있나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주요 제품의 내수 및 수출 변동 추이라고 나와 있고요. 투자 설명서 2021년도 10월이죠. 자, 주요 제품의 내수 매출보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당사의 고객사인 LG에너솔루션과 SKI가 뭘까요? SK 이노베이션이거든요. SK 이노베이션과 국내보다는 해외 캐파에 증설하고 있으며, 그죠? 이미 해외 쪽에 캐파 증설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는 당사의 풍세 및 제천 공장에서 전해액을 생산 후 수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폴란드 공장, 중국 공장 2021년도 1분기부터 정상 가동 및 공급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한국의 매출은 유지하나 해외 공장의 매출을 더욱 증가하여 전체적인 당사의 매출액을 증대는 지속될 예정입니다. 자, 2021년도에 했던 얘기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죠? 매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쪽에 보면은 또 내용이 있어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 방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얘기 들은 리튬염에 관련돼서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 원재료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리튬 가격이 비싸면은 어떻게 돼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리튬을 사오잖아요. 사올 때 예를 들어서 1에 사왔어요. 1에 사왔는데 리튬 가격이 떨어져서 2차전지 가격이 떨어졌어. 양극재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비싸게 사왔는데 싸게 팔아야 돼. 어떻게 손실이 발생되죠. 근데 반면으로 싸게 사왔는데 리튬 가격이 올랐어요. 우리 비싸게 팔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가 존재한다?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전방 산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 방안을 조금 이제 엔캠에서 작성한 게 있는데, 자,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라고 좀 나와 있죠. 그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당사의 리스크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률 하락이다. 그죠? 하락이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에코프로나 이제 에코프로 BM 이쪽이죠. 2차전지 양극재 만드는 데들. 하지만 이러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률 하락 리스크는 짧게는 1분기, 길게는 2분기 정도만 지속될 것입니다. 당사는 주요 고객사인 SK 이노베이션과 LG에너솔루션과 매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해 주 단위로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해 긴밀하게 공동 대응을 함께하고 있다. 자, 왜냐면은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이익률 하락은 당사에도
리스크 요인이지만 당사의 고객사에는 더욱 큰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이다. LG에너솔루션과 이노베이션 같은 고객사들의 경우 OEM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OEM과 배터리 납품 계약 체결 시 지연 납품에 대한 페널티가 더욱더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의 고객들은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전액 판가를 인상하여 주는 것이 지연 이자 배상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제 원재료가 비싸게 올라와서 전액 관련돼서 좀 비싸게 팔아야겠는데 하면은 이제 들어준다라는 거죠. 이제 이쪽 애들은 대기업에서 LG에너솔루션이나 이제 이노베이션 같은데 처음 듣는 얘기네요. 저는 좋은 내용이네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당사와 고객사 간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바탕으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판가 인상은 타 산업에 비해 쉽게 반영되는 편이다. 그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판가 합상으로 인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기간을 제외한다면 원재료 상승으로 인한 당사의 리스크 요인은 심각하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당사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부족으로 인한 공급 문제가 더욱더 큰 리스크 요인이며,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리튬염에 관련된 부분이 공급이 안 되면 그게 제일 큰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러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원재료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와 조인트 벤처 또는 직접 투자를 통한 원재료 공장 설립 등의 방안을 통하여 혹시 모를 원재료 부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PO 이후에는 원재료 내재화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여 회사의 성장성을 지속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EDA를 조인트 벤처로 설립을 했죠. 중앙 첨단 소재와 엔캠이 어떻게 이 전에 리튬염이죠. 리튬염 관련 회사인 EDA를 조인트 벤처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때 2021년도에 했던 이야기들이 현재 지켜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캐파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 말 기준 당사의 전액 생산 캐파는 12만 5천 톤이 될 예정입니다. 라고 좀 나와 있죠. 고객사의 증설과 유럽, 중국, 미국의 현지 신규 고객사 확보를 통해 당사의 매출은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여 2025년도 5천억, 30년도에는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생산 캐파 자체는 미달했어요. 그죠? 지금 7만 톤이 뭐예요? 엔캠의 지금 생산 능력이죠. 현재 구간에서. 근데 이번 연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잠깐만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여기 뭐 어때요? 작년, 이거 2024년 기준입니다. 작년 엔캠의 캐파는 7만 톤 가량이지만 올해 88만 톤 규모로 급속하게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만 톤 규모의 캐파를 갖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14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좀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 캐파가 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 매출은 연평균 40% 증가요. 2025년도에 매출이 5천억 원을 기록할 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엔캠의 매출이 얼마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셨나요? 매출이 얼마죠? 벌써 작년에 5천억을 달성했어요. 2025년도에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를 재작년에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어마무시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도 4,300억씩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한다? 이때 실적 쇼크가 난 거를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월 15일 전까지 1분기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공시에서 이 4분기에 이 실적이 결과적으로 매출과 이런 이익들이 2024년도로 2월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분기 실적을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엔캠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이 현재 착착착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회사를 조금 믿는 방향이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2023년도 사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야겠죠. 자, 이번 사업 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은 이쪽에 그죠? 미국 엔캠 아메리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미국 법인 대여금을 출자 전환했다.
엔캠 아메리칸에서 쓴 돈을 출자 전환해서 지분 들어간 거죠. 결과적으로 얼마예요? 10만 병원차 15표 1,400억을 썼습니다. 그죠? 이게 뭐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4분기에. 그죠? 4분기에 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얼마 나왔는지 좀 볼 텐데요. 보시게 되면 TDL 같은 경우에 유동자산이 100만, 1000만억, 10억, 70억, 비유동자산이 210억, 유동부채가 370억, 부채가 많은 편이죠. 비유동 부채도 많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40억이고요. 단기 순손실이 작년 기준 얼마에 100만, 1000만, 10억, 130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TDL이라는 회사가 결과적으로 미래에 성장할 거라고 엔캠이 생각을 해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순이익이나 매출에 관련된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EDL도 볼게요. EDL 유동자산이 100만, 1000만억, 10억,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거의 200억, 유동부채가 27억, 100만원, 매출액 자체는 전혀 없네요. 100만, 1000만억, 매출액 자체는 전혀 없고 단기 순손실만 있는데, 우리가 1분기 때 얘네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중요하게. 그죠? EDL이 조인트 벤처 설립이 됐는데 1분기 때 실적이 얼마 나오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이 직원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그게 있네요. 신주인수권 같은데 직원 땡땡에 2명, 3명인데 최초 부여 수량 10만 3천 주가 있는데 요게 3월 29일부터 나오네요. 그죠? 3월 29일. 그러면은 일단 이 구간에서 3월 29일에 요게 주당 2만 원인데 10배 정도의 차익을 좀 보겠네요. 이 사람들은. 요때 물량이 잠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올라가서 아까 직원에 관련된 부분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직원이 몇 명이죠? 429명이었습니다. 아까 21년 기준으로, 그죠? 23년도 12월 기준으로 429명이고요. 그죠? 아까 21년도 6월 기준으로 몇 명이었죠? 232명이었죠. 그죠?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2년 하고도 6개월 동안, 2년 6개월 동안 직원이 대략 200명 정도가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대로 된 매출의 시작은 2024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시 1분기 때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직원이 뽑히는지 이러한 부분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일단 좀 짧게 봤습니다. 짧게 봤는데 현 구간에서 일단은 차트로 풀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딱히 오늘 구간에서는 어제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움직임 자체가.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얘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안정적인 박스권을 그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어떻게 움직임이 좀 펼쳐질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 추세는 하락 추세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고, 박스권을 잘 돌린다라고 했을 때 가면 갈수록 4월에 가면 갈수록 MSCI 편입 관련된 수급과 그죠? 이런 수급 이슈와 그리고 5월로 갈수록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번 반영된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다. 이런 시기에 반등해서 올라갈 때 비중이 크신 분들은 비중 조절하셔야 되고,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정받는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주식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거는 일단 신들만 알 수 있지만 우린 지금 구간에선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만한 가격대가 오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엔캠이 어쨌건 2021년도에 했던 이야기들을 지켜나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2024년을 봤을 때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지 연간 매출액 5천억 도달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지키고 있으니까 한번 회사를 믿고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엔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이런 엔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죠? 매수 매도 타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내일도 엔캠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좋은 내용이 있나 찾아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에 번호로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엔캠 관련돼서 후속주 한번 드렸었죠. 그 후속주가 순간적으로 주가가 7, 80% 올라가서 제가 안 드리고 있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올라가서 받은 상태라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기에 적합한 가격대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엔캠 후속주로 한번 넣어 놓으니까 한번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냐면요, 자, 제가 IRA 법안 수혜주, 그죠? 엔캠 말고도 이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은 리튬 관련주는 아니고요. 전해액에 들어가는 원료 관련주예요. 원료 관련주인데 얘도 보면은 IRA 법안 수혜주로 당연히 분류할 수가 있겠죠. 시가총액은 1,500억입니다. 1,500억이고 급등을 했다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7,000원, 8,000원 구간 찍고 어디까지? 거의 한 1,000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털어먹은 거죠. 작전이 끝난 거죠. 이 1,000원 구간에서 거의 7배, 8배를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그죠? 작전을 끝내고 다 물량을 턴 후에 바닥에서 거래량 보이시죠? 다 물량을 털고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을 폭증시키면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원 구간까지는 물량을 장악해놨고요. 지금 구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구간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엔캠 후속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재무제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영업 손실이 없고 이때는 영업 손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내실을 다지고 영업 이익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 왔고요. 앞으로 IRA 법안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공격적인 FI 투자, 이 재무적 투자자 말씀드렸죠. 엔캠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얘네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고 얘네가 지금 엔캠 같은 경우 4,100억의 FI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얘네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억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IRA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털고 나오려고 할 거예요. 작년에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도 1,500억의 FI 자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한 70% 정도 올랐습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0% 이상 올랐죠. 그래서 저는 얘가 추가적으로 엔캠처럼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최근에 강력한 거래량으로 매물 소화도 진행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 신고가 대비 대시세가 나오고 나서는 3년에서 5년이 지나야 되는데 지금 구간은 거의 7년의 조정 기간을 마무리하고 매집하 이제 다시 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엔캠 후속주로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IRA 수혜주고요. 자, 엔캠 후속주 반드시 받아가세요. 자, 요 종목은 자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 후속주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엔캠을 봤던 눈으로 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급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엔캠 후속주 위에 번호로 엔캠 후속주라고 문자 남기셔서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죠. 이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윙 매집주 드리고 있는데 이 스윙주에 엔캠이 들어가서 70%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윙 매집주 무조건 받아가세요. 자, 여기 뭐냐면은 자, 스윙주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에도 한번 익절했고 2월 23일에도 거의 90% 수익률이죠. 다다르고 익절했어요. 그리고 야스라는 종목 진행 중인데 수익 중이고 엔캠 같은 경우도 거의 100% 수익 중이었다가 좀 빠졌고요. 제이시스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정확히 추천 나간 거는 8,400원 정도 거의 본전 구간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이 좀 나갔고요. 1,400원 들어갔다가 그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일단 단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MD세크는 일단 6차 매집주였죠. 6차 매집주 요거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25%로 마감한 건 아니지만 일단 2분의 1은 정리하고 가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진행 중인 거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밑에 5종목 정도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엔캠 같은 경우에도 20만원에 한 번 더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 대한전선 우리로 요거 지금 제가 스윙주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밑에 한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요거 받아가실 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면 매드팩토, SK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MD세크나 이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드팩토, SK네트워크스, MD세크 요거 3개 보고 제가 스윙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드팩토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계속 찍어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계속 11월부터 계속 영상 찍어드리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매드팩토 주가 방향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매드팩토 얼마입니까? 자, 제가 어디서부터 영상까지 찍어드렸어요? 밑에 구간. 자, 여기죠. 이 구간부터 계속 영상 찍어드렸다. 7,000원대 그리고 6,000원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에 위치해 있다. 완벽하게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다시 눌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추천드렸죠? 이 구간. 여기서 추천드리고 6,000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8,500원. 몇 프로입니까? 40% 주가 올라갔었죠. 요거 잠깐만 더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차 매집주 후보로 드린 거고, 매집주에는 안 들어갔으면 올랐기 때문에 스윙주로 좀 드렸었죠. 1월 25일에 오픈AI와 SK 협력설 6차 매집 후보로 좀 드렸었고요. 1월 25일 주가를 좀 확인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1월 25일 어디죠?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밑에 구간, 그죠? 정확하게 6,000원대 추천을 드렸고 40% 정도 주가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 MDS테크, 이건 제가 대놓고 드렸던 종목이죠. 사셔라, 수익 날 수 있다. 자, 이 구간 여기서 추천드려서 주가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요거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자, 6차 매집주 요거 두 개 드렸죠. 그죠? 큰 흐름을 읽으면 정답이 보인다. 자, 언제 드렸죠? 2월 5일이죠. MD스테크, 제시스 메디칼. 자, 2월 5일 얼마인지 볼까요? 2월 5일 얼마입니까? 주가 정확히 보세요. 종가 얼마예요? 1680원 부근, 그죠? 1680원 부근입니다. 어디까지? 2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0% 정도 올라갔죠. 제가 이 표는 보수적으로 잡은 표고 25% 수익률로 마감됐다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이 스윙주 밑에 5종목 더 있거든요. 한번 받아가셔서 손실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손실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스윙으로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손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성공 확률 굉장히 괜찮은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윙주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5종목 더 있으니까 스윙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여기 대한전선이랑 우리로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2024년도 매집주, 그죠? 바이오 매집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바이오 승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매약품부터 제주반도체, 그죠? 매드팩토, 레고캠 전부 다 완벽한 승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FDA 3상에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거래량만 보셔도 여태까지 상장되고 나서 가장 강력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연속으로 상한가를 거의 2방을 보내준 적이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한가 자리를 보더라도 어떻게 돼 있어요? 띄엄띄엄 나옵니다. 띄엄띄엄 띄엄띄엄, 그죠? 여기만 연속 2방이 있고요. 저기 보시면은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14,950원 어떤 구간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물려 있을 만한 구간이다. 이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강력한 거래량으로 물량을 장악해주고 나서 가격대가 어디 있어요? 완전 바닥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바닥까지 내려왔다. 지금 보시면은 밑에 구간부터 체크를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쪽 구간부터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추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구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앞에 구간 매물 어떻게 한번 다 쓸어 담았죠. 쓸어 담고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1000억, 유통주식의 절반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500억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좀 봤을 때 여러분께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예요. 비만 치료제. 세계적인 제약사인 릴리죠. 릴라의 릴리. 릴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엄청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미국 시장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열풍이 불고 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열풍이 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같이 열풍을 불죠. 뭐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열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때 한번 열풍이 왔었고요. 이때 뭐 했다? 순간적으로 매집을 좀 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보세요. 계속 윗골이 달면서 물량 장악을 하고 있죠. 보이실 겁니다. 지금 구간 얼마예요? 9,300원.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하시게 되면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구간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라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10%짜리. 저는 이게 목표가가 아니겠죠. 여기서 맞고 나서 슈팅을 주는 이러한 자리들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모아가야 된다. 지금 이 종목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드렸던 대화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화제약. 이 종목이 제가 정확히 2월 7일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발송을 드렸죠. 자, 이 종목을 잠깐만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대화제약 오늘 주가가 얼마인지 보실게요. 얼마입니까? 13,000원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추천 어디서 드렸죠? 이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의 저점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좀 드렸죠. 매수 타점 드리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얼마예요? 8,800원의 매수 타점. 몇 프로 올랐어요? 지금 구간 50% 이상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잠깐 틀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종목 뭐다? 대화제약이다. 대화제약. 요거 잠깐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찍을 때마다 넣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히든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보내드렸었는데 이거 뭐다? 대화제약이다. PPT 파일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대화제약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때요? 2월 대비 50% 급등했다. 그죠? 고점 기준으로 이제 아까 찍은 거거든요. 12,900원 50% 이상 올랐고요. 이 정도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다. 그래서 바이오주 후속 바이오주 추가적으로 발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 이 대화제약처럼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 바이오 종목 발굴해놨으니까 꼭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죠? 대주주 지분율 50% 깔끔합니다. 대화작이랑 비슷해요. 그리고 비만치료제 양산을 준비 중이고 바이오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급등한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표 주가 300% 400%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히든 매집주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대화제약처럼 강력한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인 매집봉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가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